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용산공원 구역을 243만 제곱미터에서 303만 제곱미터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부지,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등이 용산공원 구역 내로 편입됩니다. 서울시는 경계 확장을 반영해 내년 이후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과 전북 장수군 등 전국 10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간 임대주택사업에서 소외됐던 중소시군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시군은 총 1,105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 83,602가구의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평균인 8만 1,000가구보다 3.2% 증가한 수준입니다. 서울은 16,969가구가 입주해 5년 평균 입주 물량보다 144.8% 늘어나고 올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원 정선, 전북 장수 등 10개 시군에는요, 공공임대주택 1,10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국토부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원 조성과 골목길 개선, 터미널, 유유시설 리모델링 등 지역 정비와 근린 재생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소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간단히 문자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셔볼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시죠?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 흐름 훑어보는 강의 시간으로 우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구의 변화, 부동산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인구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주택의 변화까지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과 연결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인구죠. 인구가 얼마만큼 그 지역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기 수요자가 또 얼마나 되고 계층이 바뀌면서까지도 그 지역을 계속 어느 정도는 찾아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인구 변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각 지역별로 해서 28개 자치구에서 자치동에서도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에 따라서 또 부동산 가격 또 임대 가격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표로 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인구는 줄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봤을 때 2010년도 기준 1,000만 명, 정확히 따지면 2015년도까지는 1,0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요. 그랬다가 2016년도 접어들면서 이제 900만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한 거고요. 거주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실이 생기어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계산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때 현재 이탈 인구들,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나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해서 이제 전세값을 견디지 못한 수요들, 특히 20, 30대, 특히 40대까지도 현재 경기도로 이전했던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인구가 줄었다고 보지만 그에 반해서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으나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8년 사이에 집값이 얼만큼 올랐는지는 더욱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현재 거주 인구가 주민등록상의 거주 인구가 줄었지만 기타 인구들, 특히 현재 대기 수요자들이나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 또는 그에 따르는 공급량 조절을 실패한 건 서울시는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 물량 공급을 그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또 계획대로 연도별로 해서 그 지역대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의 임대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 가격이 오르면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올랐던 부분도 당연히 차지한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이탈 인구들이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잡지만 2019년도, 2020년도, 내년이 또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이탈 인구들이 다시 이제 회귀하는 인구들이 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이탈을 했던 2, 3년 정도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 할 겁니다. 당연히 서울 지역으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인구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봤을 때는 집값은 떨어질 이유가 도저히 없다라는 얘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인 가구. 그중에서 1인 가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냐. 이 비중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기준점은 2010년도부터 2018년도 8년 기준입니다. 봤을 때 전체 가구 1인 가구 비율은 24.4%에서 32%대로 거의 8%대가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20, 30대 인구는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8년 사이에 20, 30대 인구가 줄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32%, 그 8%가 늘어났는데 20, 30대는 줄었다. 결론적으로는 40, 50대 이상 되는 인구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났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20, 30대가 줄어든 만큼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될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목표로 잡아야 될 주택은 당연히 작은 주택, 더욱더 작으면서 고급화 또는 입지 여건 이거 따지는 지역들 굉장히 또 우수한 그런 가격, 경쟁력 보일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성 가구. 그중에서 여성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는가? 여성 1인 가구도 늘어났습니다. 보시게 되면 45만 가구에서 64만 7천 가구. 거의 지금 현재 20만 가구 정도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어느 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는가 봤더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관악구의 8.4% 상위 2개 자치구입니다. 그랬을 때 강남구가 7.9%였지만 8년 사이에 관악구와 강서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으로 인구를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난 상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났다. 그럼 어느 지역에 많이 늘어났는가? 강서구와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는 뭐 여전히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주변 환경 여건들 또는 현재 임대료 이런 것들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구에서 현재 강서구로 넘어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여성 1인 가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다 보니 당연히 강서구 쪽으로 현재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출생아. 현재 이 서울시에서 출생되고 있는 인구들, 현재 신생아들 통계를 보시게 되면 현재 2010년도부터 18년, 뭐 8년 기준입니다.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 9만 3천 명에서 5만 8천 명, 8년 사이에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실제 예전에 어떤 그런 양육이라든가 그런 조건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4명, 5명의 자식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었던 그런 세대가 아니다. 특히 이제 하나, 둘도 많다라고 계산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예전처럼 둘도 많다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도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키우기가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양육해서 결혼해서 출가시킬 때까지 너무너무 힘든 경제적인 여건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경력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거고요.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면서 가입 연령대도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쌍둥이 출산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의료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애를 낳기 때문에 쌍둥이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65세 이상 노령 인구들
뭐 당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 봤을 때 9.7%에서 8년 사이에 14.4%까지 늘어났고요. 부양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12.4%에서 18.8%대까지 부담 비율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젊은 층들, 생산 활동이 가능한 생산 소비 인구들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두터워지지 못하다 보니 그 층의 부담이 더욱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03.3%까지 거의 뭐 지금 현재 2.1% 정도, 2.3%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정비 사업 위에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94.8%에서 96.3%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주택 공급량이 현저하게 늘어나거나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이 주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2010년도에 94.8%에서 96.3%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과 재정비 사업 이외에는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량 때문에 늘어나는 수치겠죠. 여러 가지 택지 공급 대안이 당연히 경기도 바깥쪽, 또 서울 인근 지역으로 현재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아파트 거래량 또 가격 봤을 때도 10년 전, 특히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안 되겠네요.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아파트 거래가 6만 가구에서 16만 1천 가구, 한 6년 사이에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났고요.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매매가가 평균 4억 5천만, 이거 전국 서울 지역 전체를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매가 4억 5천만 원, 현재 매매가 평균 가격 6억. 그리고 전세 가격은 4억 3천만 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 신규 분양가들은 현재 강북, 강남을 할 거 없이 15억 미만짜리인데 거의 없습니다. 신축 주택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평균치를 놓은 거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그때 공공임대주택도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2012년부터 6년 사이에 보시게 되면 현재 2012년도에 2만 가구에서 2018년도에 15만 5천 가구, 거의 13만 가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저거는요, 누적 호수입니다. 당연히 그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됐던 주택들이 이제 공급되는 시기, 그게 바로 올해나 아니면 작년이었다는 얘기겠죠. 그전 정부부터 진행됐던 건데 10년 이상 걸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는 거는 앞으로 진행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해서 거의 2만 가구씩 평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공적임대주택이 이제 100만 가구, 30만 가구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형주택 같은 경우도 공급이 얼마가 됐는가 보시게 되면 2015년도부터 통계를 냈습니다. 3년 정도 통계고요. 7만 가구에서 17만 가구로 소형주택은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소형주택 기준은 30에서 60평방미터, 거의 12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실전용 면적 25평 정도 미만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상위 자치구 봤을 때는 현재 서초구, 송파구, 동대문구가 1, 2,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는 소형주택, 특히 60평방미터 미만짜리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젊은 층 인구들이 그만큼 많구나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서울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녹지 공간들 그린벨트 해제하고서 그 지역에 택지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도 서울시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공급량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울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 또는 현재 여력이 되면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가지시고 앞으로 2020년도를 좀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8년간 서울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1인 가구, 그중에서도 여성 1인 가구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령사회까지 진입하게 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주택시장의 변화를 살펴드렸고요.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대응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체크 시간에 소장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두 지역 만나볼 텐데, 소장님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서초동의 초육세권 이제 투룸 아파트고요. 논현동에 또 언주역 주변에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육세권입니다. 거기에 이제 3룸
다세대 주택 신축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소형주택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답게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일단 서초구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영신 소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지역 주변에서 오늘 투룸 구조의 아파트 가져와 주셨어요. 자, 아파트의 시세 살펴보시죠.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일단 강남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일단 신분당선 근처면은요. 신분당선 연장 개통 소식도 제가 들었고요. 게다가 GTX 노선도 지나가게 되는 자리잖아요. 매력 바로 살펴주시죠. 네, 전철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채 1분이 걸리지 않고요.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향후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또는 현재 GTX 신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여지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에 점선으로 된 부분이 신분당선 연장선입니다. 이제 신사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된 부분이 GTX 신호선, 지금 현재 노선은 3호선과 현재 신분당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환승객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편으로 서초 IC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가장 메인입니다. 서초 IC를 끼고 있는 서초 IC와 반포 IC가 이제 메인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되고 주변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고 볼거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생기고요. 서초구 재건축 사업이 이제 5천 세대가 진행되고 있고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전자, 기업체들 이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도 상당히 많다. 오른쪽은 대치동 현재 학원가라든가 이제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아래쪽을 봤을 땐 GTX와 연결된 또 이제 그 양지 IC와 연결된 서초와 우면 RNCD 단지 여러 가지가 직장인 구성들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지역을 넣을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는 말씀드린 대로 신동아와 우성, 그다음 무지개 이제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5천 세대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이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과 관련된 기업체들 또 이 주변에 강남대로 주변으로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젊은 특히 이제 대기업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과 양지역은 현재 업무지역 밀집지역, 업무시설 밀집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구성이라든가 상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로 인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현재 신논현역까지 연결된 상권은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큰 상권이 있고요.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백화점 시설, 공항터미널 또 그 주변에 종합병원, 교육시설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세권 주변으로 봤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색이 바로 1차 개발 구역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건너편은 서초구청 복합화 사업에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 용도 지역 변경까지 이루어지면서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고층의 빌딩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어떤 기본적 기타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장인 구성도 더욱더 좋아진다 보셔야 되고요. 아래쪽에는 양지IC 주변으로 현재 100만 평 규모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연구원 단지와 일반 직장인 단지, RNCD 단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원 단지 또 앞으로 우리나라 먹거리 사업을 주도할 그런 4차 산업의 중심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자리와 현재 생산 유발 효과도 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GTX 신호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정부에서 금년까지 가는 구간, 삼성역에서 바로 양지역까지 연결됩니다. 그랬을 때 2024년도 이후에 개통이 된다. 개통되기 전이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는 바로 지금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시세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전세 임대 금액 3억 3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시세는 임대 금액 3천만 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들어가는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기는 계속 더 지속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밀집 지역, 강남대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양지역 인근의 유일한 투룸 구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 가치도 있다 보시고요. 초역세권과 환승역, 3호선 신분당선,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향후에도 10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TX-C 노선 개통되기 전에 지금 바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수장과 두 번째로 주목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네요. 9호선 언지역 주변에서 오늘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오셨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하죠.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자, 게다가 황금노선 9호선 라인 근처고 또 찾기 힘든 3룸을 찾아주셨다고 해서 유리한 점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강남구 논현동 현재 언주역을 지나고 있는 9호선이죠. 9호선 라인의 언주역.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육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특히 이제 3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분당선도 연결됩니다. 이 라인도. 그리고 또 위쪽으로 7호선의 학동역이라든가 아래쪽에 2호선 역삼역 그리고 경부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그 주변 상황. 또 전철역 두 정거장 가게 되면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동과 연계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보 3분 거리에 초육세권이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나 환매도 굉장히 수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포IC까지도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도 차량으로 한 2, 3분대, 길어야 5분 정도면 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반포IC가 또 지하화가 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또 굉장히 큰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볼거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면 당연히 전철역은 8개 정도가 포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철역에 둘러싸이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차병원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유통시설과 같이 백화점 시설이라든가 종합병원 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 또 강남역 주변의 상권 또 현재 삼성동 주변에 있는 현재 지하 상권이라든가 고급 명품 상권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까지 이용할 수 있죠. 공항터미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그 주변 상황 때문에라도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진행돼서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지역으로 또 개발이 되는 역세권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철역 주변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춘다는 얘기는 이 주변이 층의 빌딩들이 많이 올랐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는 현재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이 이루어졌겠죠. 그렇게 당연히 그 주변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 또는 상권도 커지면서 그 주변에 주거지 가격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는 전체적으로 현재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에 나눠서 개발이 되죠. 탄천 정비 사업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송파까지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대기업이 이전을 하고 현대기아자동차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현재 구상 중이고 이제 내년부터 착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컨벤션부터 아트홀 또 그 주변에 있는 판매시설, 전시설까지 같이 만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체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유통시설도 같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하 공간이라든가 지상 공간 같은 경우 지상 공간은 현재 스포츠라든가 전통문화 또는 마이산업이라든가 국제 업무 문화 거점 지식 기반 공연, 문화까지 같이 이룰 수 있는 조건의 복합 현재 산업단지, 복합단지죠. 복합 시설들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구간도 당연히 많이 몰리는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GTX A 노선과 C 노선, 위례신사선, 경전철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층마다 환승장이 생기고 그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커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하 공간도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가 된 내용이 영동대로 통합개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개발 효과를 후광 효과가 굉장히 큰 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를 보시게 되면 4억 3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따라서 8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전세 갭 투자죠.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서 월 120만 원에 150만 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조건이고요. 9호선 언지역 3분 초육세권의 평지 입지입니다. 당연히 평지라서 더욱더 입지 여건 좋다 보시고요. 강남역과 논현 대형 상권의 배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부한 임차 수요를 바라보실 수 있고요. 복층식 3룸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다. 주변에 신축 같은 경우는 복층식 3룸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노려보실 필요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당연히 넓죠. 위아래 합쳤을 때 20평 이상 나오는 넓은 주거 공간에 화장실이 2개가 또 비치돼 있고요. 투자 가치가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의 연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에 진입하시기가 이제는 이 가격대에 진입하시기가 어려울 지역이다. 그만큼 투자 가치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 여러분들 살펴보고 계십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어떤 점 유의해 볼까요? 네, 강남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1, 2년 있다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런 성격이 강한 지역이 강남 서초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면 계실수록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정말 작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현재 소형주택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9호선 언지역 근처 다녀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찾기 힘든 스리룸 만나보고 왔고요. 자, 그리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무료 세미나에도 여러분들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주제는 2020년 투자 유망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일단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무료 세미나 그리고 1대1 무료 상담이 함께 진행되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여러분들 1대1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셔서 박경진 소장님과 또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경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궁금증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더 좋은 부동산 찾으러 이분 오늘 모시겠습니다.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디에 좋은 부동산이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오늘 두 지역 어디로 떠다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고, 그리고 동대문으로도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지역이다 할 수 있겠는데, 자, 본 매물은 3룸 아파트입니다. 3,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하고 또 투자로도 유망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 지역은 바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역인데요. 자, 서울 서남권 지역의 핫플레이스 지역이죠.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입니다. 투룸 다세대인데, 자, 이 지역에는 현재 우리가 공급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매물의 희소 가치를 느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마이스 산업단지가 이제 2021년부터 24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대문구 그리고 강서구에서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부동산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 주목해볼 지역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 근처에서 오늘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오셨어요. 아파트의 가격 만나보시죠. 시세는 약 3억 6,700만 원에서 4억 5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방 3개짜리 아파트를요, 장안평역 근처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방 3개짜리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주변 환경 어떨지, 그리고 교통 좋다고 하셔서 이 부분 입지 통해 확인해 볼까요? 자,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입니다. 이 장안동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입지가 중요하겠죠. 바로 강남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곳이다. 자동차로는 약 15분 정도면은 출퇴근이 가능하고, 동대문으로도 우리가 지하철로 약 15분대면 출퇴근이 그런 가능한 그런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장안 사거리 쪽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장안동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지역에는 뭐 상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은행이랄지
병원 이러한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은 장안평입니다.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 약 도보 10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5호선을 타고 동쪽으로 한 정거장만 이동하신다면은 바로 군자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7호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을 타고 우리가 청담 동일할지 그리고 강남구청 쪽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정거장만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면은 바로 건대역이 있습니다. 건대역에서 우리가 지하철 2호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동대문 같은 경우는 약 15분 정도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가까이에 우리가 동부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외로는 우리가 내부 순환도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동대교랄지 잠실대교, 그리고 우리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수서 분당간 고속화도로까지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장안동 사거리 이 지역에는 쇼핑몰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영화관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마세거리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랄지 중학교, 초등학교는 약 3분 정도면 이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학교도 5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러한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 살기에 실거주하기에도 좋은 그런 지역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에도 알맞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까이에는 이마트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녹지축 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는 배봉산 근린공원이랄지, 그리고 중량천 공원, 그리고 용마산 아차산,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서울숲 공원, 그리고 한강공원 등 이러한 다양한 녹지축을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러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입지에서는 그중에서도 강남과의 접근성을 대표적으로 그 장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개발 호재는 좀 대표적으로 어떤 거 꼽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은 우리가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향후 우리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차 그룹 이런 본사가 들어오고, 또 이곳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오죠. 그로 인한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 주변지로는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완공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농, 답신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그런 아파트들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억대를 육박하는 그러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거의 가치가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아울러서 주변에 휘경 뉴타운이랄지 이문 뉴타운, 그리고 명목 중화, 이러한 주변의 뉴타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이주 수요 혜택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통 호재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가까이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가 좋고, 그리고 이곳을 재화시켜서 그동안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지정체 구간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부간선도로를 재화시켜서 상행선 같은 경우 성동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월릉 IC까지 약 8km 구간인데요. 이곳은 서울시 재정사업을 통해서 2022년 정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2026
6년에 개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은 전 차종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행선은 우리가 월계 IC에서 청담동까지 민자 고속도로로 추진이 되는데 2021년 정도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상당히 사업성이 좋게 나와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지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수변 공원화를 시켜서 가까이 있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수변공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의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장안평역 일대 자동차 산업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장안평역 일대에 중고자동차들이 밀집되어 있죠.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중고자동차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암만 해도 주변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현대화시켜서 우리가 건물도 크고 높게 지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자, 이곳에 현재 약 일자리가 5천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현대화 산업을 시킨다면은 이곳에 약 일자리가 7,400여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간 생산 유발 효과도 약 5,400억이 넘는 그러한 큰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은 특히 우리가 자동차 전시, 판매, 정비, 그리고 부품 판매, 튜닝, 이러한 산업들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크게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바로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제가 살짝 보니까 실투자금 3천만 원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한지 가격 좀 분석 부탁드릴까요? 자,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3룸 아파트입니다. 실평수로 치면은 약 23평 정도에 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채광이나 통풍, 개방감이 뛰어난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가격은 3억 6,700만 원에서 4억 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3억 3,7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투자 금액은 우리가 전세를 놓고 투자를 했을 때 3천에서 6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월세를 놓고 투자한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 7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까지 월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는 대출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우리가 보증금과 대출금을 제한 나머지 실제 투자 금액 9,700에서 1억 2,500만 원이면 우리가 미래 가치가 높은 장안동의 3룸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네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들여다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부재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가격 만나보시죠. 시세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서구 방화동이면 일단 마곡 산업단지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항도 가까우니까 좀 입지적인 특성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지역인데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강서구 하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지역은 베드타운이었고, 그리고 서울의 가장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밖의 지역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바뀌고 있는 지역이고, 그곳에 가장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하면 제일 높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지역의 매물은 바로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입니다. 도보 5분에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그러한 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은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김포공항도 가까이 있습니다. 약 8분 정도면 우리가 김포공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김포공항에는 쿼드로플 역세권 지역입니다. 지하철 5호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까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쿼드로플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는 대곡 소사선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다중역세권으로 변모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특히 김포공항의 종사자들이 많이 우리가 전세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마곡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 이 김포공항 안에는 우리가 대형 백화점, 마트, 그리고 쇼핑몰, 영화관, 먹거리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신다면은 우리가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신공항 시장이랄지, 그리고 방신시장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재래시장들인데요. 굉장히 물가도 싸고 그리고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통은 우리가 승용차로 이용했을 때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그리고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망도 뛰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괴하산이랄지, 그다음 강서 한강공원, 그리고 김포공항에 스카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그런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배드타운, 그 강서구 방화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원스톱 라이프 가능하다라고 입지에서 설명 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개발 호재 살펴볼게요. 강서구 방화동 자체의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가까이의 마곡이나 김포의 호재들 어떤 것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 본 매물은 바로 방화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 뉴타운이 추진이 됐을 때 이주 수요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노후된 그러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들이 이렇게 아파트로 변신을 했을 때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주변에 공기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녹색축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도로가 넓어지고 그런 효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야 우리가 다세대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방화 뉴타운 사업, 방화 3구역과 5구역, 6구역 이렇게 3개 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자, 토탈 합친다면 약 3,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특히 3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 설립 인가 과정을 거쳤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시공사 선정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구역은 6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마곡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죠. 자, 이곳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마곡 산업단지는 약 110만 평에 달하는 부지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2009년도 10년 전 뒤로 돌아간다면 바로 다 논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기업들이 들어오고 주변에 아파트가 또 생기고, 그리고 이 안에 녹지공간, 특히 보타닉 공원이라는 약 15만 평의 그러한 넓은 보타닉 공원이 형성되었고, 이곳에 식물원이랄지 생태하천, 그리고 문화시설들까지도 들어옵니다. 현재 이곳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LG 컨소시엄을 비롯해서 그리고 롯데랄지, S오일, 코오롱생명, 귀뚜라미, 도레이, 그리고 서울 이대병원 등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
향후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그런 공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본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건데요. 자, 이곳은 우리가 마곡 산업단지 안에 마이스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롯데 컨소시엄과 그리고 SH공사가 최근에 MOU를 체결을 했죠. 자, 이곳은 약 부지가 25,000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업 회의랄지 포상 관광 그리고 컨벤션, 문화, 전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곳은 2021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됐을 때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 마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 약 16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약 4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런 우리가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이 있는 만큼 투룸 찾으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두 동으로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0대 세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전세는 2억 2,900에서 2억 4,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2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적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강서구 방화동. 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어떤 점에 마지막으로 집중을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서구는 우리가 베드타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자리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것이고, 주변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등 이러한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뭐 상암이랄지 여의도 이러한 업무단지로의 출퇴근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매물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매물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점 짚어볼게요. 관심 있어 하시는 투자자분들 어떤 점 주의해 보면 좋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1, 2년 이렇게 짧게 봐가지고는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5년 정도는 투자를 해놓고 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 일자리, 그리고 우리가 특히 현장을 답사를 해서 어떠한 건물인지를 한번 보시고, 특히 역과의 거리,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가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점들 유의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호재가 넘치지만 아직은 소액 투자 가능한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대표님의 1:1 무료 상담에도 참여를 해보시죠.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리는 무료 1:1 상담인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착순 딱 5명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같은 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채워주신 고경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경재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아래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편안하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